물체의 운동성을 보면 그 물체가 운동하는 거 둘로 나눌 수 있어. 자, 어떤 물체가 시간이 지나도 그 위치에 계속 있으면 얘는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정지된 물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던 물체가 10m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라고 하지. 자, 운동하는 물체는요, 정지된 물체하고는 뚜렷하게 다르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뭐가 달라? 움직이는 물체, 뭐가 달라? 뭘 가지고 있어? 이놈의 새끼들이 움직이는 물체는요, 반드시 매 순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빠밤. 기억나?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매 순간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라는 걸 갖는데 그게 바로 빠방이야.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물체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 가죠? 방향은 위, 아래, 앞뒤 표시하면 되는데 방향 계산할 때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면 돼. 그치? 방향 가죠?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니까 빠르기도 갔는데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이 빠르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냐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 계산해야 돼. 그치? 위치 변화량 계산해야 돼. 근데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 이 위치 변화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기억해봐. 위치 변화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네가 간거리를 다 더할 거야. 이거 뭐라 그래? 방향 신경 쓰지 않고 간거리를 다 더해서 나타내. 예를 들어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어. 그러면 얘는 방향 신경 쓰지 않으면 간거리가 얼마야? 14m. 이거 뭐라 그래? 그렇지. 방향 신경 쓰지 않고 간거리를 더해서 나타내는 걸 이동거리라고 해서 얘는 14m 간 거야.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데 방향을 나는 신경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 변이는 방향을 신경 썼으니까 방향도 잡아야 돼. 그 방향 잡는 방법은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이물체의 변이 방향이니까 얘는 앞쪽 방향으로 가 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랬을 때 변이의 크기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루는 직선 거리니까 이거 몇 미터? 몇 미터? 6미터. 그래서 이 변이의 크기가 6미터예요. 이렇게 갈 거잖아. 됐죠? 자, 이러한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진짜 빠르기야. 그쵸?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빠르기 나타낼 건데 그중 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 뭐라 그래? 말해봐. 이거 뭐라 그래? 속력. 됐죠?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할 거래요. 그럼 얘는 갔다가 오는데 2초 걸렸으니까 14m를 2초로 나눠야 돼. 그래서 얘 속력은 7m/초예요. 이렇게 가. 근데 너네가 보는 것처럼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도 빠르기가 나오지? 이건 뭐라 그래? 그쵸. 이건 속도라고 해. 그치? 근데 변이는 앞쪽 방향으로 6m니까 이걸 2초로 나누면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얘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3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속도도 변이도 방향을 갖는 값이라서 반드시 방향 표시해야 된다. 방향 갖는 값을 멋진 말로 뭐라 그랬어? 스칼라 벡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력, 속도, 그 다음에 이동거리, 변이 이거 계산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선생님 속도의 크기보다 속력의 크기가 더 커요. 왜 같지 않고 크기가 다를까? 크기가 다른 이유. 왜 다를까? 딱 하나죠. 얘 가다가 방향을 오해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는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됐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우리는 운동하는 물체의 관심은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야. 근데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 자, 이 경우처럼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멋진 말로 무슨 운동한다고 중학교 때 얘기한다 그랬어? 그렇죠. 빠르기 안 바뀌어 등속. 방향도 안 바뀌어 직선. 그래서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중학교 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빠르기 따로 방향 따로 얘기하지 않고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속도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속도가 일정의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까 준 그 A4지 용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등속도 운동 그래프 그려볼까? 그래서 여기 시간이 지나 여기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시간이 지나 물체의 위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 그래프 그려봐. 등속도 운동 그래프 그려서 근데 그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랬지? 거기에 뭐가 숨어 있는지 표시해 볼까?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는 뭐가 숨어 있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표시해 본다 그랬어? 그래프 모양 다 잘 잡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속도는 일정에 이렇게 그려야 돼. 그치? 시간이 지날 때 위치는요.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해. 이렇게 되는 게 등속도 운동이야. 그랬을 때요. 그래프에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 있을 때
그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숨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자, 이때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위치 변화량이니까 이때 숨어 있는 게 바로 빠르기, 여기에 속력 또는 속도 숨어 있어. 이렇게 돼. 그랬을 때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 맞아. 그 다음에 그래프의 면적에도 뭔가가 숨어 있어. 그래서 자, 그래프의 면적을 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x축과 y축의 곱으로 계산하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러니까 쟤는 세로에는 속도가 있고요. 가로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면적에는 간거리가 숨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은 간거리가 숨어 있구나라고 할 거.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뭔가가 변하는 운동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변하는 운동도 있어. 자, 그 중에서 얘기해.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있죠?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이 있어.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얘 뭐 있어? 자유낙하.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에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 또 자유낙하 운동 말고요. 빠르기만 바뀌는 거. 거꾸로 던져 올려. 뭐라 그래? 이걸 연직.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라 그래? 연직 상반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얘가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야. 두 번째,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지.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뭐 있어? 네. 자,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 뱅글뱅글 돌리는 이런 운동도 변하는 운동인데 얘는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어. 10m/초. 여기 와서 이렇게 가도 10의 빠르기.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는데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만 달라져. 되겠죠? 네. 그래서 방향만 바뀌는 운동, 등속 원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자, 세 번째. 빠르기나 방향이 둘 다 한꺼번에 변해. 빠르기,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 대표적으로. 네. 포물선 운동. 또 포물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거꾸로 그리는 거. 뭐 있어? 힝, 힝, 힝. 알려줘! 뭐지 이거? 그냥 그렇지. 진짜.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요. 뭔가가 바뀌는 운동도 있다. 그 중에서 빠르기만 바뀌는 자유낙하와 연직상반 있고요. 방향만 바뀌는 등속 원운동 있고요. 한꺼번에 다 바뀌는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도 있어. 자, 근데 어쨌든 변하잖아요. 변하는 모든 운동을 싸잡아 우리 무슨 운동 한다 그래? 안 변하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 그래서 어떤 애가 가속도 운동에 라고 하면 이 새끼 변하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변하는 운동은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 변하는 게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 보시면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 자, 그랬을 때 물체의 위치가요. 처음에 0초일 때 0에 있다가 그 다음에 2m 앞에 4, 그 다음에 6m, 12m, 20m라는 거리 떨어지는 곳에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일정한지 그거 보려고
구간을 작게 잘라서 빠르게 보자 그랬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구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가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는 2야. 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4m 가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는 4네. 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m 가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 6. 1초라는 시간 동안에 8m 가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는 8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얘는 빠르기가 바뀌는 운동을 하니까 등속도 운동 아니야.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 가속도도 그려보자 이랬어요.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서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2에서 4로 가면 얘가 처음 속도고 얘가 나중 속도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속도는 이만큼 변했고 그거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가는 거니까 1초 동안 바뀌었어.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계산해보시면 2m/s 제곱의 가속도가죠. 그치? 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요. 속도는 이만큼 바뀌었는데 1초 걸렸어.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도 2야. 또 자, 6에서 8로 속도가 2 증가하는데 1초 걸렸어.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도 2야. 그래서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1초당 속도가 똑같이 2씩 증가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운동을 특별히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자, 등가속도 운동도 그래프 그려봐. 등가속도 운동도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3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죠. 기억해봐. 시간, 가속도 그래프. 됐지? 숨어있는 것도 표현해봐. 시간, 속도 그래프. 그 다음 시간, 위치 그래프. 표시해봐. 숨어있는 거 표시. 문제가요. 어려운 과목이죠. 어려워요. 처음에 들을 때는 더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앞부분에 있어서 더
한 번 하지 않고 차분차분 계속 반복할 거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갈 거니까 복습하면서 조금 익숙해지게 해봅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요. 가속도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일정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속도는요. 시간이 2배 커지면 속도도 2배 커지는 비례관계야. 됐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됐어? 비례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간거리는요. 이차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커져. 이런 느낌이야. 그쵸?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등속도 운동에서 본 것처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예요. 기울기는 속도 또는 속력인데 자 이렇게 곡선일 때 기울기 2개 그릴 수 있죠. 1초일 때 기울기인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쵸? 2초일 때 기울기,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 중에 하나는 접선 기울기. 이 접선 기울기는 바로 1초인 그 순간, 2초인 그 순간이라고 하는 순간 속도를 얘기한다. 이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접선 기울기 말고요. 0초와 2초를 연결해서 그리는 구간 기울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구간 기울기 보면 속력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기울기가 커지니까. 됐어?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초일 때 속력보다 2초일 때 속력이 더 빨라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가 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도 기울기 있어.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 가속도 나타내라고 하는 가속도예요. 근데 얘는 1초인 순간 기울기나 2초인 순간 기울기 똑같기 때문에요.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구나. 아,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줘요. 됐죠? 근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도 구할 수 있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은 항상 X축과 Y축의 곱이야. 모양이 어떻게 생겨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은요. 바로 속도 곱하기 시간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면적은 간거리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은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뜻.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는 속도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가속도도 알 수 있고 거리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래프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요. 얘도 면적의 의미가 있는데 이 면적이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AT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T 넘겨보시면 AT 나와요. 그래서 얘는 면적이 속도 안 돼. 속도 변화량이야. 알겠어요? 이거 면적은 그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속도 변화량 나타내는 거야. 이런 뜻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등가속도 그래프 이렇게 의미 분석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등가속도 그래프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시간속도 그래프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자, 얘기해보자. 여기가 시간이야. 여기가 속도야. 처음 속도 V0,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다고 치자. 그래서 T초가 지나면 속도가 처음보다 늘어났을 건데 자, 요거 기울기, 미준아, 뭐야? 뭐 줘? 면적을 뭐 줘? 그쵸? 자, 그리고 처음보다 속도가 요만큼 늘어났어. 성현아. 네.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해? 그러냐랑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낮은 속도가 처음 속도 근데 낮은 속도를 모르는데 다른 방법. 다른 거고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하죠?
가속도랑. 시간 그렇죠. AT. 예를 들어 이 아이의 가속도가 3이라고 쳐. 근데 시간이 2초 지났어. 그러면 속도 얼마만큼 증가했을까? 자, 1초의 속도가 3씩 증가하니까 2초 지나면 총 속도는 6 증가해. 이 뜻이잖아. 자, 이때 얘 처음 속도가 2였다고 쳐. 근데 2보다 6 증가했어. 그럼 나중 속도 얼마야?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자. 속도 변화량은 AT로 계산해.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만큼의 속도가 변한 양이야. 자,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자, 쓸 수 있나 볼게요. 써보세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요.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증가량. 되겠어? 써봐. 그리고 간거리 구하는 식은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라고 해서 채워놔봐. 그리고 시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 요거 세 가지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응? 3번이 뭐하는 3번은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공식. 일본 공식이었어. 나중 속도는 몇시 창작하지 마라. 응? 그렇죠. 두 개 예쁘게 쓰셨네요. 맨날 쓸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 3번 공식이고. 자, 대부분 두 개까지는 다 쓰셨고 세 개 잘 쓴 사람 2명이고요. 자, 보세요.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AT 더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 증가량 AT로 계산해. 그게 여기를 나타내는 값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거니까 V 제곱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돼. 되겠죠?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요. 간거리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평균 속도. 맞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됐지?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쟤는 처음 속도가 2고요. 나중 속도 8이니까 그거 더해서 나누기 2하면 5 나와요. 그래서 얘 평균 속도 5거든요. 그래서 5라는 빠르기로 2초 동안 갔기 때문에 얘는 간거리가 10m야 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를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연습이 훨씬 더 많이 사용돼요. 됐죠?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한 게 간거리 구하는 식이다 라는 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여기까지 오도 2초 걸려서 우리 이거 알잖아. 근데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 빼면 돼. 이거였어. 맞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공식은 선생님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 써볼게요. 됐죠? 그래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해보자.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오셨는데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문제 8개 중에 풀 수 있는 거 2-3개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문제 많이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22페이지, 23페이지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문제는 뭐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준 거 22, 23페이지 중에서 뭐였어? 7번 또 8 7, 8, 10 11 12 네, 7, 8, 10, 11, 12 이렇게 5번도 5번도 했고 6번도 6번도 했고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거나 또는 안 했던 것 중에 22, 23페이지에서 질문 저 이거 다시 풀어주세요. 알 때까지 정말 질문해야 돼. 그래서 너네는 연과 쪽으로 선생님이 생각해서 수업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알아들어야 돼. 백 안 할 거야. 자, 24페이지, 25페이지 이거 다 어렵죠? 됐죠? 자, 이 중에서 질문, 자기 질문 번호 다 부르면 돼. 응?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인데? 이걸 너네가 풀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질문 1번 1번. 어? 민준! 1번만? 다 풀었어? 아, 4번은 선생님이 그때 했었나? 네. 3번도 있었어. 3번도 했었어? 네, 그럼 1번 해볼게요. 1번 보시면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봐 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말로 설명 안 하고 그래프를 줘요. 그럼 그래프를 너네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물체가 있는 위치야. 그럼 상상해. 여기가 기준면이야. 근데 처음에 0초일 때 기준보다 2m 앞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2m 앞에서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4m까지 갔다가 5m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돌아와서 내가 있는 기준점까지 왔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 4, 5, 여기 2, 4, 6 됐습니까? 얘 가다가 방향 바꿨어 안 바꿨어? 방향 바꾼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몇 초일 때야? 몇 초? 4초. 됐어. 앞으로 쭉 가다가 뒤로 턴해서 오잖아요. 4초일 때. 그래서 얘는 4초인 순간에 방향 바꿨구나.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시간 위치 그래프잖아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냐면 속력 또는 속도. 자, 기울기 여기까지 일정해. 그럼 이 구간은 등속인데 여기서 기울기 바뀌었어? 됐어? 그래서 속력이 바뀌는 운동을 했어. 자, 그럼 첫 번째 0초에서 2초까지의 속력은요 2초 동안 2m 더 가는 빠르기잖아요.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는 이 구간은 등속 운동하는 거고요. 이때 빠르기는 1m/초입니다. 이렇게 가죠. 두 번째 2초부터 4초까지요. 이것도 기울기 일정하죠. 또 2초부터 4초까지도 또 다른 등속 운동해. 이때 빠르기는 2초 동안 1m 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빠르기는 0.5m/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4초부터 6초까지 또 기울기 1점.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도 등속 운동하는데 얘는 6m였다가 0m로 그래서 위치가 거꾸로 6m 돌아오고 있어. 방향이 얘네들과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라고 써준 거야. 자, 거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기 때문에 이때 얘는 마이너스 3의 빠르기로 돌아오고 있어요. 요런 뜻이야. 되겠지? 자, 요런 식으로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 자, 그랬을 때 1초일 때 속력. 자, 1초일 때는 요 사이의 속력이니까 요 구간은 속력이 다 이거야. 됐죠? 1초일 때 속력은 3초일 때 속력에 비해서 2배 빠르다. 맞죠? 됐죠? 네. 자, 니은 4초 이후에 운동 방향이 변했습니다. 네, 4초일 때 운동 방향 변했어요. 디귿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자, 0에서 6초까지 속도니까 꼬매나 변이 일단 구해서 그거 걸린 시간으로 나눠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 기준점보다 2m 앞에서 그래서 5m까지 앞으로 갔다가 기준점으로 왔잖아. 되겠냐? 자, 그럼 변이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직선거리야. 그러니까 얘 거리는 요거밖에 안 돼. 변이가. 되겠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거리가 변이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변이가 겨우 2m밖에 안 돼. 되겠냐? 요거 보는 게 좀 어려워. 자, 그래서 변이는 뒤쪽 방향으로 2m이고요. 걸린 시간은 6초니까 얘 평균 속도는 뒤쪽 방향으로 3분의 1의 빠르기 가지고 있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속도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고 속도의 크기만 구해줘. 그랬으니까 방향 쓸 필요는 없네. 크기만 쓰면 되겠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3분의 4 아니고 3분의 1이야. 이 얘기야.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1번 풀어봐 드렸고요. 넘겨. 마지막 장이야. 근데 여기가요.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 5번, 6번, 7번, 8번 얘네들이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중에서 5번 맞은 사람. 자, 5번 풀어봐 드릴게요. 잘 봐. 하이탑의 특징은요. 다른 문제집하고 다르게 문제량은 적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마치 K모 문제 풀듯이. 그래서 천천히요.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그거 그래프도 그려보고 공식도 써보고 고민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자동차가 5점에서 P점까지 자 이제 문제 읽는 연습해 드릴게요. 밑줄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자, 그러니 얘는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우리 알죠. 시간이 지날 때 속도가 0에서부터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속력이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속력이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줄거나 세 그래프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러면 이 운동을 그릴 때 1번 모습이어야 되니 2번 모습이어야 되니 3번 모습이어야 되니 빨리 판단해. 몇 번? 몇 번 그래프 모양이야? 2번. 몇 번? 2번. 2번이죠. 왜? 얘는 처음에 기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0이 아니고 V0의 속도로 가고 있어. 이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물체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선생님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는지 아니면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줄어드는지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도 봐야죠.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초일 때 5점을 지날 때 속력은 V0로 통과하고요. P점까지 이동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 간거리를 표시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처음에 t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s만큼 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t초라는 같은 시간이 지날 동안 그 다음엔 es 갔고 또 같은 시간 동안에 요번에 간 거리는 3s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점점 길어져. 그건 빨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래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 그림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고 처음 속도 있는 상태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런 그래프를 그려놓으시면 자, 이때 여기에서 얘는요 3초일 때 속력은 얼마고 그 다음에 간거리는 얼마고 가속도는 얼마고 이런 문제 나오는데 오면아 천천히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하려고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자, 이 그래프 크게 그려볼게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첫 번째 t초가 지났어. 그동안 간거리 s. 그치? 또 t초가 지났어. 자, t에서 2t까지 오는데 간거리 2s. 맞니? 자, 그 다음에 또 t초 더 지나 3t가 될 때 간거리는 3s.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랬을 때 봐봐요. 이 문제는 수능에서도 허가들이 다 틀렸던 문제인데 수능 보는 허가들은 적어도 물리를 1년 이상은 공부한 허가들이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단지 지난 시간에 3시간 공부하고 이걸 풀어야 되니까 난이도가 열려 높죠. 자, 봐. 지금 얘는 등가속도라서 가속도의 크기 일정해. 근데 t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속도보다 속도가 요만큼 증가해서 자, 아까 얘기했죠.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요거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AT. 그쵸?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요만큼 증가할 때 걸린 시간이 t고 가속도를 a라고 놨으니까 요거 속도는 at만큼 증가했을 거야. 그치? 여기에서도 속도가 똑같이 at만큼 증가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이 속도가 at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요. 자, 0초일 때 속도가 v0라면 t초가 지난 후에 속도는 v0 플러스 at.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하면 더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t일 때 속도는요. 여기에다가 또 속도가 at 증가해서 그러면 v0 플러스 2at. 괜찮아? 자, 또 여기에 왔어. 이때 속도 v0 더하기 3at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돼서 얘가 가고 있는데요. 자, 기억나? 이때 간거리. 요 구간의 간거리가 s라는데 내가 간거리 구하는 식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더 편해. 기억나니? 자,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이니까 첫 번째 1번 구간에서 간거리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가 된다고 했어. 괜찮아? 이걸 2번 구간에도 해보고 싶어. 3번 구간에도 해보고 싶어. 저 이렇게 풀었어요. 2번 구간은 요 구간의 간거리요. ES요. 이건 이 속도와 이 속도의 평균 속도 요걸로 잘랐을 때 요 사각형 넓이 구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 구간의 처음 속도는 v0 플러스 at고요.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2at야.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 거기다가 그 구간에 걸린 시간 t, 이때 간거리 es. 되겠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3번도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할 거야. 그래서 걸린 시간 2로 나누면 평균 속도고 거기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총 간거리 3s 이렇게 돼요. 네.
보시면 얼마냐면 2분의 2v0 플러스 at 거기다가 t 곱하면 s 맞지? 근데 오메가 요거 2s잖아. 요 s 자리에 요거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 알아? 대입법 요거 하자. 되겠어? 자, 그래서 s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로 분배하셔야죠. 4v0 플러스 2at 거기다가 t를 곱한 값이 그래서 네, t를 곱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얘하고 얘 날라가. 얘하고 얘도 날라가. 그래서 분자들끼리만 계산할게. 자, 보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2v0 플러스 3at는 4v0 플러스 2at 됐어? 그러면 요거 이항합니다. 2v0는 요거 이항할게요. a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놓은 속도 증가량의 at의 크기는 사실은 2v0만큼씩 증가하고 있어.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2v0만큼 증가해서 얘 값이 얼마냐면 요 값은 3v0. 얘는 2at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가 5v0. 그래서 또 2v0만큼 증가해서 여기는 7v0가 돼요. 이런 얘기한 거야. 그래서 3t일 때 속도가 7v0 된다. 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세요. 속도 증가량 atc 규칙적으로 증가해. 그래서 나중 속도를 at씩 더해서 그래서 평균 속도로 간거리 구하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었어. 자, 그래서 보시면 3t일 때 속력이 7v0라는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S의 크기를 Vt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꼬맹아 S는요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죠. AT가 2v0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v0 넣으면 결국은 계산하시면 2v0 T가 S의 크기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디귿보기는 가속도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서요. 꼬맹아. 자, 시간 t초 동안 속도 증가량. 보여요? 요게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 t초 동안에 속도가 2v0만큼 증가해서 이게 가속도야. 됐어?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얘는 시간 나타내지 말고요. 거리하고 속도로 나타내서 이게 가속도인지 확인해 달래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 나타내지 않고 거리로 나타내면 요거 보이세요? 이 v0t는 s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없애시면 t는 2v0분의 s로 대입해서 여기다가 넣어봐도 돼요. 그래서 이 모양 되는지 볼 거야. 그래서 원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표현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해야지. 자, 그래서 보시면 t 자리에다가 제 대입하시면요. s분의 2v0를 곱하면 되니까 s분의 4v0의 제곱이 가속도야. 되겠어? 이렇게 가죠. 알겠냐? 그래서 그 모습도 똑같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쭉 확인. 5번 문제 어떻게 풀었나 확인. 자기가 틀린 포인트가 뭔지 보시죠. 저는 6번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책하고 여러분들 책에 있는 숫자가 혹시 다를 수도 있다고 애들이 얘기해서 자, 선생님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이분 같은데 숫자가 중간에 좀 다르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사면에요. 세구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세구수를 도로로 불러갑니다. 가면서 점점 빨라지겠죠. 자, 경사면의 각도가 일정하면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었을 때 쇠고술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쇠고술이 왔을 때 P, 그리고 얘가 굴러서 여기까지 왔을 때를 Q, 그리고 더 굴러서 여기까지 왔을 때를 R, 그리고 더 굴러서 여기까지 왔을 때를 S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줘. 요거 길이가 선생님 책에는 2로 되어 있어. 네 책에 12. 12. 그 다음에 선생님 책에는 요 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4로 되어 있어. 너네는 24.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경사면에서 애가 내려올 때요. 다중성광사진기로 따다닥 찍었을 때 각각의 구간마다 간거리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때 미끄러져 내려올 때 공을 0.1초 간격으로 찍었대요. 근데 P에서 Q 갈 때 0.1초 간격으로 찍었을 때 간격이 2개 있어요. 그래서 각 구간마다 0.2초마다 찍은 거야. 0.2초 간격으로 간거리를 잰 거야. 이런 뜻이야. 그쵸? 0.2초 간격으로 간거리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얘도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선생님은 천체 물리학과 나와가지고요. 순수 물리학과 나온 우리 영재 선생님은 대부분 공식으로 푸세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천체 물리학과 나와서 주로 그래프를 풀어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그래프로 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것들이 나타내기 시작해서 실제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도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 저기 위에 있을 때는 정지 상태였다가 내려오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P점 지나는 순간, 여기가 Q점 지나는 순간, 여기가 R, 여기가 S 이런 느낌이고 요 간격은 0.2초 간격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P에서 Q까지 간거리가 얼마냐면 11cm 같다 그랬어. 여기 속도가 됐어요. 네, 있는데 이때요. 간거리는 가운데 속도,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되죠? 맞냐? 평균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첫 번째 PQ 구간에 거기다가
걸린 시간 0.2를 곱하면 간거리 얼마 나오냐면 12cm가 나와요. 되겠냐? 자, 얘 평균 속도 얼마냐? 얼마냐? 6이죠. 맞아? 네. 그래서 이 구간의 평균 속도 6입니다. 6cm/초. 응? 또 여기는 모르지만 여기요. 됐죠? 여기요. 간거리가 24cm예요. 60cm 속도. 응? 응? 다시. 아니. 초속 60cm 아니에요? 초속 60이야? 아, 60이다. 60이에요. 맞아요. 6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에 평균 속도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0.1을 곱하면 그래서 24cm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 120이 나와야 되겠죠. 돼? 120 곱하기 0.2가 24인 거 맞죠? 이씨. 맞아 틀려? 아니야? 아니야? 120 곱하기 0.2가 24. 맞아? 네. 땡겨? 오케이. 이렇게 돼. 그래서 요 구간의 평균 속도는 120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PQ 사이의 평균 속력의 크기가 얼마니? 그런데 거기 단위고요. 선생님은요, PQ 사이의 평균 속력을요, 60cm/초라고 했는데 거기에 m/초로 물어봤어요. 그럼 고치셔야죠. 60cm는 0.6m/초입니다. 0.1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두 번, 느려. 느려는 0.6으로 되어 있어?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책에는 0.1로 되어 있어요. 자, 니은 QR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12, 이거는 24,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이 얘기예요. 되겠어? 자, 꼬맹아 잘 봐. 얘와 얘의 평균 속력이 어디 있냐? 이거 60하고 120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 90이죠. 맞죠? 그 90이 어딜까요? 중간. 네. 얘의 평균 속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QR의 평균 속도 여기가 되겠죠. 알겠어? 이게 90이야. 이게 90이고요. 그 90이라고 하는 평균 속력으로 0.2초까지 갔으니까 18cm가 되죠. 이거가 18이에요. 전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으니 꼬매가 가속도는요,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가 바뀌었죠. 됐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속력이 30 증가할 때 됐어? 네. 속력 미터로 할게요. 30이니까 0.3m/초의 속력이 증가할 때 걸린 시간이 요 구간의 시간이죠. 됐어? 그게 바로 0.2초. 맞냐? 맞아. 그래서 0.2.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1.5예요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자, 1분 줄게요.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풀어보세요.
이해돼? 연결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마찰이 없고 도중에 꺾인 경사면에 P점을 V제로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Q점과 R점을 2V제로, 3V제로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너네 옆에 있는 6번 그림이랑 비교해 볼래? 6번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속도지. 그치? 근데 7번은 P에서 Q까지의 기울기하고 Q에서 R까지의 기울기가 달라.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P점일 때 속도가 V제로 통과했잖아. 그랬다가 Q점으로 가면서 경사가 완만하니까 속력이 천천히 증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 Q 이래요. 자, P에서 Q까지의 구간은 각도는 일정하니까 이 구간은 등가속도 운동인 건 맞아. 경사면이 완만하니까 속력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해. 그랬다가 Q에서 R까지 내려올 때는 경사각도가 훨씬 커졌어. 그래서 가속도가 훨씬 큰 등가속도 운동을 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커져.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느낌의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V0, 여기는 3V0 이런 느낌으로 갔고요.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뭐 알려줬냐면 각각의 점에서의 속력도 알려줬지만 그 구간의 간거리도 알려줬어. 그래서 이 구간의 간거리 S고요. 이 구간의 간거리도 똑같이 S래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대. 뭐 이런 얘기도 해줬단 말이야. 우리한테 준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내용을 푸셔야 되는데 눈치채봐. 거기서 아까 6번처럼 값이 얼마야? 이거 안 물어봤어. 값 대신에 몇 배야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비율로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보기가 몇 배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배율로 계산하면 돼. 실제 값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돼서 저도 배율로 계산할 건데 그 전에 볼래? P에서 Q 구간, 그 다음에 Q에서 R 구간을 잘라서 볼게요. 자, P에서 Q 구간과 Q에서 R 구간을 지날 때 오메가 보시면 얘 평균 속도야. P에서 Q 구간의 평균 속도 얼마인 줄 아세요? 처음 속도는 V0고 나중 속도는 2V0인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평균 속도는 가운데야. 맞아.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1.5V0야. 맞죠? 네. 자, 똑같아.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평균 속도 얼마니? 2.5V0야. 그래서 얘네들은 평균 속도의 비율이 얼마냐면 3대 5야. 되겠냐? 이렇게 볼 거야. 그 다음에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근데 얘네들은 간거리가 다 S로 간거리 비율이 1대 1이어야 돼. 그럼 봐. 평균 속력 비율이 3대 5인데 간거리 비율이 1대 1이면 걸린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되냐? 몇 대 몇이면 되냐? 5대 3이면 되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 구간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5t0라면 이 구간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3t0야.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달라도 간거리가 같을 수 있어.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 이때 가속도가 얼마야? 라고 하는 가속도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PQ는요. 시간이 5t0 걸리는 동안 속도가 V0에서 2V0
V제로로 V제로만큼 빨라지는 가속도를 가져. 그쵸? QR은 시간이요. 3T제로 걸리는 시간 동안 속도가 V제로만큼 빨라졌잖아요. 그러면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3대 5. 네? 괜찮겠어? 이런 느낌이야. 요거 4개 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 해석할 거야. 그래서 이거 4개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에 해석할 겁니다. 자, 보세요. PQ 사이의 평균 속력. 얘 물어봤다.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QR 사이의 평균 속력에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QR 사이의 평균 속력에 얼마 곱하면 돼? 5분의 3 곱하면 되죠? 그래서 5분의 3배예요. 3분의 2배 아닙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비율로 계산하시면 훨씬 더 편안한 유형이야. 자, 두 번째. P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요. P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QR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의 몇 배? 5분의 3배. 돼?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P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은요 총 걸린 시간 8t 제곱 동안에 간거리 미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중간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요. 중간에 가속도가 바뀌는 꺾이는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가 평균 속도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가 2V 제로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 그래서 적어도 2V 제로는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PQ 사이의 변이와 QR 사이의 변이는 같니? 라고 했는데 밑줄 쳐. 꼬맹아. 변이는 뭐야? 변이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과 크기죠. 그렇죠? 변이는 방향이 있어. 크기도 있어. 그럼 잡아. 변이의 크기는 같아. SS로. 그럼 변이의 방향이 같는지 봐야죠. P에서 출발해서 Q로 가는 거니까 변이 방향 이 방향이 P에서 Q 방향이야. 그렇죠? 근데 Q에서 R은요.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니까 변이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과 이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이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이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됐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갈게요. PQ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시간 물어봤어요. PQ 사이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QR 사이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의 3분의 5배. 보이세요? 그래서 3분의 5배. 5번이 맞네요. 이렇게 봐.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율로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 느껴진다. 비율 봐. 되겠어? 이거 표 좀 옆에다가 예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보십시오. 자, 표 옆에다가 예쁘게 써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을요. 선생님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복습해 드렸고 과정도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우리요 간단히 테스트 좀 보죠. 테스트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 먼저 잠깐만 보고 있어. 위에서 테스트 좀 보고 내려올게.
아니고 그냥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거거든요. 고기를 지워야 되는데 잘못했다. 6번 문제요. 그냥 가속도 구하는 문제예요. 가속도.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그냥 가속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속도만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미안한. 문제를 바꾸는 자,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시험지는 너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원에 하이탑 라인 하고 있는 연구 애들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같이 보고 있는 시험지입니다. 자, 시간 모자른 사람? 20초. 응? 20초. 네, 하셔도 돼요. 했어? 자, 다 풀겠습니다. 채점할 준비. 네 번부터 1번에 3, 2번에 1, 3번에 4, 4번에 1, 5번에 3, 6번은 2. 가속도가 2입니다. 미터. 2m per 세크 제곱. 자, 넘겨서 7번부터 순서대로 x 동글 동글. 10번에 3. 네? 못 들은 거 없어? 맞은 개수 맨 위에 쓰세요. 선생님. 응? 소수점 어떻게? 소수점은 뭐야? 그러니까 8번에 하나 틀렸는데 8번? 8번은 세 개 중에 하나. 아니야. 뭐 7번 따로 8번 따로 9번 따로 총 10문제야. 아 그렇구나. 총 10문제야. 인혁이 몇 개? 성현이, 9, 민준, 민호, 9개. 병길. 자,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할게요. 자, 질문할 거 있는 번호 불러. 10번. 또 10번만 하면 돼. 자, 10번
문제는요. 자, 그림은 평행한 직선도를 따라 마주보고 운동하는 두 자동차 A, B를 나타낸 건데 등속도 운동을 하는 A가 기준선 P를 5의 속력으로 지날 때 B는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가 2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A, B는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P라는 지점을 A가요 5의 빠르기로 등속도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러면 Q까지 올 동안도 얘는 빠르기가 5야. 됐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자동차는 거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A라는 자동차는 등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자동차는 5라는 빠르기로 그래서 2분의 1 S L만큼 갔다고요. 이게 A라는 자동차라고. 이때 걸린 시간이 몇 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근데 B라는 자동차는 A가 P점을 통과할 때요. 반대편 R점에서 정지한 상태로 등가속도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1분의 L까지. 근데 둘이 걸린 시간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A도 2분의 L 가야 되고요. B도 2분의 L 왔다고요. 그럼 너네 아세요? 총 걸린 시간분의 간거리인데 둘 다 걸린 시간 똑같고 간거리도 똑같다는 얘기는 A와 B의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다. 평균 속력이 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A와 B의 평균 속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A는 처음부터 끝까지 5의 빠르기로 갔으니 얘 평균 속력 5입니다. 그러면 B의 평균 속력도 똑같이 5돼야 됩니다. 이해해요? 그러면 B의 평균 속력이 오려면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평균 속도가 오려면 나중 속도는 얼마여야 되니? 10이어야죠. 그래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가 평균 속도니까 5가 될 수 있죠. 되겠어? 이 얘기야. 자, 근데 이 B라고 하는 물체의 기울기 가속도 값이 얼마인 줄 알아? 2야, 2. 가속도가 2라는 게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우리 해석해 본 적이 있는데 가속도가 2라는 얘기는 1초에 속력이 2씩 빨라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초에 속력이 2씩 빨라져. 그러면 속력이 0에서 10까지 10 빨라지려면 몇 초 걸려야 되니? 5초 걸려야 되죠.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5초 걸렸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됐어. 그러면 이 새끼 간거리 얼마입니까? 5라는 평균 속력으로 5초 동안 간거리니까 25m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거리가 25m, 이 거리가 25m, 그리고 전체 거리가 얼마? 50m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겠어? 자, 그래서 Q를 지날 때까지 A, B의 평균 속력은 같습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가니까 이때 Q를 지날 때 B의 빠르기는 10이어야 되고요. 전체 거리 L 값은 25가 아니고 50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렇죠? 하겠죠? 그래도 잘 알아들었는데요? 정답률이 괜찮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문 다른 거 없어? 되겠어? 자, 10분만 쉬었다가요.